여기서 그냥 팁을 하나만 더 드리면 네. 저런 업종이 하나 보여요. 아 진짜요? 장과 상관없이. 아 요거 뭘까요? 아 뭐 아까 제가 했던 건 업종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옷, 은행, 증권. 그 저희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네.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계좌 개설부터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제가 여쭤봤네. 계좌 개설하면 온라인 방송으로 우리 연불리님도 만날 수 있다면서요? 네, 당연하고요. 네, 제가 쉽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베스트 마인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좀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우측 상단 메뉴를 선택하시고 쭉 내리시면 불리온 서비스가 보이실 텐데요. 이 불리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제가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베스트 다이렉트 계좌 개설부터 하셔야 합니다. 좀 전에 불리온을 선택한 화면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온라인 창구의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계좌 개설점은 다이렉트 지점으로 선택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으로 꼭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 칸에 보라를 꼭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면 한 사람이 한 번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신 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벤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제가 이제 솔직히 네. 주도주는 알겠는데 그 다음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결정인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 밑에 보이지만 기아차가 2년간 10배 갔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기아지만 그 당시엔 기아차였으니까 10배나 올랐는데 그때 차화정 장세라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가. 이거 누가 처음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뭐 참 이름도 잘 줬어요. 차화정. 진짜 예. 사람 이름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왔는데 어쨌든 저런 주도주 누구나 지금 사고 싶잖아요. 예,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지금의 주도주는 뭐냐? 사실 이제 작년만 해도 저거였죠. BBIG. 삑. 예,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LG와 카카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LG화학은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예. 언급했듯이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예. 올랐고 카카오도 카카오는 뭐 당연히 뭐 예. 인터넷 심지어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게임즈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되게 이제 대흥행을 했던 게 카카오 선물하기. 저번에 한번 언급하셨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써요. 너무 편리하잖아요, 솔직히. 카카오 선물하기, 또 카카오 뱅크도 있고, 카카오 페이 있죠, 카카오 또 페이지 있죠, 모빌리티 있죠. 다 빨아가네 카카오가 진짜. 그 주가 안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조선과 이게 삼성전자인데 주도주가 왜 중요하냐면 2005년부터 7년도 저 위에 이제 검은색 선이 삼성전자고 주가 차트예요. 변동이 없죠, 별로. 야 이거 거의 뭐. 근데 밑에 보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튑니다, 위로. 3년간 1000% 올랐어요. 저 때가 지금 2007년도면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조선 강국이잖아요. 네네. 그럼 저 때가 어떻게 보면 다시 못 올 전성기 네네. 시절인가요? 네. 그때가 이제 중국 버블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이 수주를 싹쓸이 하고 있었어요. 발주가 엄청나.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니 지수가 그때 2배 갔거든요. 2005년도에 1000포인트여서 2007년도에 2000 갔어요. 삼성전자는 지수 처음 더블 날 때 2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그때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반도체는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과점이잖아요. 당시 경쟁이 엄청 치열했어요. 그때 치킨 게임 하고 예, 살아남은 게 막, 이제 예, 고세 예. 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높은 멀티플을 못 줬던 시기죠, 사실은. 저 때는 현대미포조선은 멀티플을 엄청 준 거죠. 잘 나가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상상도 못할. 지금 완전 반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도주와 결정인자를 아셔야 돼요. 결정인지. 네, 그냥 간 게 절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 현대미포조선이 1000% 올랐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왜 투자를 했냐?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것도 있지만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어요. 보통 올림픽 전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막 그 인프라 투자 해버리니까 선박 발주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현대미포조선이 그때 당시에는 중소형 또 선박에서 1등 기업이었어요. 전세. 수주 다 쓸어갔어요 그냥. 예. 그 주가 안 올라갈 수가 없었고 그 밑에 현대차도 주가 600% 올랐거든요. 2년 동안. 왜 올라갔냐?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당시에 이제 미국 경제가 망가지고 나서 이제 회생하려고 하죠. 돈 풀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돈이 없어요. 자동차는 사야 되겠는데. 작은 차. 딱 봤더니 비싼 차 못 사요. 근데 현대차가 가격이 일단 싸요. 당시에는 싼데 고장도 안 나요. 품질은 또 괜찮아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막 팔린 거예요. 거기다 연비도 좋아요. 중소형차를 많이 만드니까. 그런데 유가가 그때 또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연비 좋은 중소형차라는 또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주가가 600%나 올라. 그냥 절대 안 갑니다. 세 번째는 다들 아시는 아모레 퍼시픽의 이니스프리 설화수의 신화가 시작된 해였죠. 우리 한국에서 대박이 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돈을 써요. 소비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근데 그거를 아모레 퍼시픽이 정말 잘한 거죠. 그때 중국이 진출해가지고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마케팅도 잘했고. 예. 그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JYP 엔터가 이게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 걸그룹은 무조건 그러니까 성공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안 산다 굿즈나 이런 것들은 다 남자 보이그룹이에요. 보이그룹이 돈을 버는데 JYP 엔터는 그걸 깨버렸어요. 트와이스가 데뷔를 했는데 저 때 아마 주가가 뭐 그 3,000원, 4,000원 할 때였을 거예요, 사실은. 트와이스가 데뷔를 했는데 일본에서 대박이 났어요. 일본 콘서트마다 매진 행렬. 사랑의 굿즈도 트와이스. 팔리고, 예. 돈이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SM을 이겨버렸죠. 아, 시가총을 진짜요? 이겨버렸어요. 지금은 빅히트 밑에 있어요. 지금은 예, 이제 뭐 물론, 빅히트로 예. 천하통일이지만. 예.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많은 분들이 사실 아직도 좋아하시는 기업이죠. KMW. 잠깐만. 통신 장비. KM. 요건 좀 제가 생소한 예. 기업이다. 5G 통신 장비 회사예요. 국내 대표 기업인데 당시 2019년도는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을 때였어요. 시장이 이렇게. 근데 주가가 600%나 올랐어요. 와, 저런 거 어떻게 정말 미친 듯이 갔습니다. 왜냐 우리 한국에서 뭐를 했냐면 5G 1등하고 싶었어요. 우리 한국이. 저 뉴스 보면 기억나요. 최초로 5G가 상용화됩니다. 네,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1등하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기지국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지국에 장비 들어가잖아요. 이걸 KMW가 해요. 저기 이제 대장주였어요. 그래서 막 공급하니까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장은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감지하신 분들은 대박이 난 거고. 장 안 좋을 때 그런 거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거 말할 수 없는 희열. 그래서 너무 시장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산업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촉이 또 좋아야 되거든요. 저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부가 어디다 투자를 하나. 예. 그런 걸 알고 계신 분들은 저런 걸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그렇죠. 독점. 그냥 뭐 카카오가 다 쓸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ING. 예, 어디까지 갈지. 다 이유가 있고 내가 결정인자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을 내가 어디까지 가져갈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저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KMW 하니까 이제 KMW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뵀을 때 드렸던 질문이 좀 부끄러워지네요. 지금 그때 코스피가 2,800이었는데 네. 지금 사도 되나요? 약간 네.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장이 안 좋을 때 저런 애가 달렸잖아요. 네. 저런 걸 발굴할 수 있는 공부, 인사이트 이런 걸 가졌으면.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팁을 하나만 더 드리면 네. 저런 업종이 하나 보여요. 진짜요? 장과 상관없이. 요거 뭘까요? 말씀해 주실 거면 제가 이제 한번 네. 잠깐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지금 네. 업종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보이시는 업종. 업종. 뭐 아까 제가 했던 건 업종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옷? 옷은 성장하는 업종은 아니죠. 그러면 은행, 은행도 아닙니다. 증권, PER 2배짜리. 건설. 네. 건설. 왜냐 공급이 열려버렸어요. 그렇죠. 이번에 뭐 저희가 정치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열렸어요. 선거가 이제 네. 바뀌면서 몇 년 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약간 저 느낌이 나요, 사실. 그럼 건설주의 결정인자는 공급이네요. 공급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죽어 있었어요. 기업들이. 공급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장주는
주도주라고 하죠. 네. 건설 섹터의 주도주는 뭐 삼성? 건설? 대형 회사 사실 뭐 여기 아파트 브랜드 도급 순위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 단 이제 거기서 국내 비중이 높은 게 좋겠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네. 이제 시중이 열렸으니까 네.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도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불과 어제 거제 뭐 있었던 이벤트 때문에 네네. 이렇게 생겼으니까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좀 어렵네요. 네, 네. 연준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연준이 뭐냐면 이제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12개 보이시죠? 저게 그 연방 각 은행들이에요. 예.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이 저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통 틀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준이라고 합니다. 12개의 연방은행. 그래서 뭐 뉴욕도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합니다. 이 은행들의 이제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또 회의도 해요. 예, 경제에 관한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저기 은행의 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가 FOMC, FOMC예요. 펑크.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연준 의장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걸 관리하는 이제 한마디로 대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은행 총재처럼 저 이제 연준 의장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발언을 항상 귀 기울이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앨런 그린스펀. 솔직히 저는 저 네 분 다 얼굴이 기억이 나요. 예. 네. 한 번씩은 다 다 투자하시네. 들어봤어요. 저분이 정말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거의 지금 얼핏 봐도 예. 20년을 하셨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을 구한 사람이죠. 벤 버냉키. 어떤 2008년도 금융위기를 수습한 사람이에요.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제니 델러스는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좀 짧게 무난하게 하셨던 분이고 이제 지금 제롬 파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연준 의장 말을 일단 믿어야 돼요. 돈 파이트. 네, 돈 파이트 패드인데 요즘에 시장이요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절대 금리 안 올려요. 2023년까지 안 올립니다. 그리고 돈 계속 풀 거예요. 이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시중금리가 정책금리 안 올라가는데 시중금리가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 언제까지 거짓말 할 거야 자꾸. 근데 연준 의장은 그냥 강건해요. 나 절대 안 올려. 그렇게 선을 그었는데도 시장이 못 믿었어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한술 더 떠서 원래 연준은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요.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도 예측해서 했어요. 근데 파웰 의장은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 하도 안 믿어주니까 나 예측 안 할래. 이제 안 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그때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참 뒤에 하겠다는 거예요. 금리가 목표가 있어요. 2%. 아니 그 물가. 그 다음에 고용지표 목표치가 있어요. 그걸 내 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겠다. 안 움직입니다. 그럼 지금 거기 도달해야 이제 움직이겠다. 네, 그러면 지금 무제한 양적완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금리 인상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아예 선언까지 해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시장이 이제 좀 믿어요. 예. 그래서 또 날리고 있네요. 예, 그래서 연준 의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또 이제 안도를 하면서 이제는 좀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어떤 일도 없겠구나. 연준 의장 믿고 가자. 예,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의장의 말을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 없고 저 수장의 말에 따라서 저 미국이 금리 올리고 안 올리고 정말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 돈 풀고 이런 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준 의장의 말을 꼭 귀 기울이시고 연준 의장이 갑자기 어느 날 이럴 수 있거든요. 자, 파티가 끝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초대 가수 다 받고 음식 다 떨어졌으니까 네. 이제 집에 가시죠. 네. 이러면 그럼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우리 바다 건너 계시는 우리 저 제롬 파월 네. 저분의 입을 항상 네, 주목하고 주목하시고. 돈 파이트 패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인데 이제 뭐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인데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금통이에요. 금융통화. 그렇게 하니까 바로 알겠네요. 네, 금통위. 뭐 보통 이제 한 달 아니면 뭐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FOMC도 1년에 8번 개최를 하게 됩니다. 총 8번이고 3, 6, 9, 12월 이제 4번의 FOMC가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저기 이제 나와 있지만 1년에 8번이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3, 6, 9, 12에 금리 결정이 나와요. 얼마 전에 이제 한번 했었죠. 네. 네. 가장 중요한 정책들은 저 4개 중에 한 번에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요. 1월 달에는 안 올려요.
올리고 싶어도 3월에 하든가 아니면 6월에 하든가 이래요. 음. 그래서 36, 92는 더더욱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4월달 아직 남았잖아요. 저건 무난히 넘어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기 6월달 보이세요? 6월 15일. 저 때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 때 테이퍼링이라고 돈 푸는 걸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 수도꼭지 잠그는 예, 거? 아. 그거를 할 수도 있다고 자꾸 언급을 해요. 근데 지금 솔직히 파일 회장의 얘기를 봤을 때는 저 때 언급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예. 근데 어쨌든 앞으로 FMC는 저렇게 FMC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기 나와 있어요. 일정들이. 아. 예. 그래서 들어가셔서 저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모든 저게 미국의 통화 정책은 전 세계의 통화 정책과 일목상통해요. 아, 거의 사실 뭐 예, 똑같죠. 다 따라가니까.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고 그래서 항상 FMC는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고 그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자르고 싶으면 자르는 거고 임기 끝나면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넷 앨런 그 연준 의장이 있었지만 바꿔버렸잖아요. 파일 의장으로. 아, 그러네. 예, 그때 바꿨어요. 그럼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바꿀 수도 있어요. 나 마음에 안 들어 바꿀, 예, 바꿀 그럴 수도 있죠. 있고. 예. 근데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저기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금리를 올린다거나 뭐 어쨌든 돈을 푼다거나 조인다거나 이런 것들 결정할 때 그 고려하는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연준 의장도 얘기했지만 물가와 고용입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 경기가 많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풀 이유가 없어요. 그 너무 이제 버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푼 걸 줄일 수도 있고. 근데 저게 반대로 너무 안 좋아요. 물가가 점점 떨어지고 고용 지표가 최악이면 돈을 왕창 풀어서 반대로 이제 저런 것들을 개선시켜야 되는 게 또 이 연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와 고용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항상 이제 뭐 뉴스 보면 뭐 미국의 고용 지수가 뭐 좋아졌네 나빠졌네 하는데 그게 다 저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계속 그럼요. 뉴스에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물가와 고용 지표를 연준 의장도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저게 이제 분명히 정상화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이제 그 돈 푼 걸 줄입니다. 그럼 시장이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참, 그 바다 건너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들이네요. 어쩔 수 없어요. 저거를 따라서 모두가 다 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은 또 피곤한 게 중국도 봐야 돼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금리 올리면 또 피곤합니다. 시어머니 또 있네 예. 우리는. 근데 다행히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는 안 올릴 것 같아요. 그 언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통화 정책 바꿀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올해까지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6, 90인 저때 이제 FOMC가 개최되는 거는 아마 전 세계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뭐 우리 애널리스트라고 하나요? 네. 그런 분들은 다 주목하고 있겠네요, 그냥. 그럼요.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아. 그러면 전문적으로 FMC만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정책들이 나오면 이제 분석을 하죠. 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 그런 보고서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의장이 평소에 안 하던 단어를 한번 내뱉으면 막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분석하고 막 그런 것도 한다면서요. 저걸 왜 썼을까? 저 단어를 네. 갑자기 엔드를 왜 했을까 막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다음은 제가 이제 뭐 7번이지만 고전에 이제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주가는 선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저희가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네. 네, 그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격언 중에 뭐 대표적인 격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럼요. 저건 거의 맞아요. 맞아요. 주가는 미리 다 반영을 해요. 항상 주식 시장은 앞을 보고 가거든요. 뒤를 절대 안 봐요. 근데 앞을 보고 달리는 게 이제 이 주식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앞을 미리 반영을 해요. 항상.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반도체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지금 현재 막 떨어져요.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 빠져야 되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말이 그랬어요. 그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올라가죠? 앞으로 올해 1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 지금 떨어졌으니까 그때 올라갈 거다 이건. 아니 그걸 예측을 해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반도체 가격 올라갈 것 같은데 앞으로 왜냐면 이제 수요 예측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되게 저도 놀랐던 게 올랐어요. 진짜 예측대로 가격이. 근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주춤해요. 요즘 좀 주춤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이 또 약간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제 부담감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눈앞에 현실을 보시면 안 되고 몇 수 앞을 사실 내다보셔야 돼요. 저기도 나와 있지만
저게 저도 되게 특이했던 게 이지웰이라는 복지 회사예요. 알죠. 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직장인분들. 예. 근데 저 회사 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너무 예쁘게 올라요, 사실. 예. 근데 저 때 많은 분들이 저거 왜 올라가? 다 그랬어요. 무중까지 했는데 예, 올랐어. 예. 근데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의아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회사 좋은 건 알겠는데 뭐가 있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현대백화점에 인수된다는 그룹에 인수된다는 딱 뉴스가 뉴스가 어디 시점에서 저기 나왔겠네요. 나왔어요. 저 최고점 찍은 아, 전날 나온 거예요? 그럼 다음 날부터 저렇게 된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뉴스에 안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샀을까요? 미리 누군가 알고. 아이 진짜 예. 나한테도 좀 알려주시지. 예. 그러니까 저거를 누군가 알고 있었겠죠. 사실은. 그래서 주가가 미리 올라갔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실수하지 마시라는 게 주가 차트를 보면 올라가 있었잖아요. 저 나온 날 사람들이 놀래요. 이지혜를 현대백화점 그룹 인수한다고? 모르는 사람은 사버리겠죠. 그렇지. 호재다. 엄청난 호재네. 그룹 대형 예. 대기업 된다. 근데 저 선반영 특징을 알고 계신 분은 팔아버려야죠.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시장을. 올라갔어요. 저게 주가가 얼마였냐면 5,000원짜리가 저 얼마 전 14,000원이면 3배 올랐어요. 저 이제 피레침 찌를 때 저 때가 이제 예. 14,000. 그럼 3배 올랐으면 이미 인수가 된다고 해도 주가에 선반영이 된 겁니다. 그냥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무너져 버리고 지금도 안 가요. 저 음봉이 지금 몇 개야 지금. 예. 와. 다 던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저게 현대백화점이 그룹에 인수된다는 게 6,000원, 7,000원일 때 나왔어요. 안 빠져요 그럼. 그럼 이제 반영이 안 됐으니까. 예. 근데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 뭔가 뉴스가 호재가 났을 때 주가 차트를 꼭 열어보세요. 미리 선반영이 됐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미 올라와 있으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저게 이제 안개 속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예. 또 매고 오른 거잖아요. 예. 그럼 안개가 싹 거쳤는데 현대 백화점이야. 예. 우와 하면서 파는 거지. 예, 파는 거예요. 근데 미리 사신 분들. 근데 멀리서 그걸 보고 현대백화점인데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예. 물려버리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게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작 게임 나오는 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작 게임 나오기 전에 주가 미리 다 올라요. 이제 나오는 날 출시 날에는 이제 또 빠지고. 쭉쭉 빠집니다. 그래 이제 선반영된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음은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최악이죠. 차라리 뭐지? 호재면 좋은데 호재가 악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아, 아난티가 리조트? 남북경협주, 남북 경협주? 네, 금강산 수혜주인데 그때 이제 저 때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얼마가 된 거야? 와. 거기에 3만 원까지 갔었는데 4배가 됐네. 네. 근데 왜 그랬냐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기대감으로 야 이번엔 드디어 북한과 미국이 이제 만나가지고 뭐 트럼프랑 김정은 서로 이제 악수하고 이제 정말 뭐 마치 통일되는 분위기였어요. 아, 그렇죠. 그때 네. 뭐 저희도 다 그 분위기 예. 겪었잖아요. 예. 종전 선언까지 경험했잖아요. 간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다 TV 보고 있었어요. 뭐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후에 뭐 뉴스가 나옵니다. 정상회담 결렬. 소득 없이 끝나. 근데 끝났다는 건 뭐죠? 결렬이 됐다는 거. 저 아난티란 기업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공했어도 빠져요. 선반영 됐잖아요. 벌써 몇 배 올랐으니까. 뭐 어쨌든 빠질 거예요. 네, 빠질 건데 그래도 저렇게까지 처참하게 안 빠지겠죠. 근데 그게 호재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결렬이 돼버린 거예요. 저 정도면 거의 하한가 친 거 아닌가요? 하한가예요. 거의 하한가 갔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가가 저때 3만 원부터 무너졌잖아요. 13,000원까지 예. 그냥 다이렉트네. 코로나 때 저게 5,000원인가 6,000원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냥. 저때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기업이 주주라면 무조건 던져야 됩니다. 그냥 뒤도 돌아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올라간 기업이 결렬됐으면 호재가 악재로 둔갑한 순간 무조건 파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때 무조건 던지셔야 되고 저는 사실 저때 그랬거든요. 제가 상담을 받아서 무조건 다 파시라고 그랬어요. 저건 사실 성공해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해도 팔아야 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일 수 있는데 네. 심지어 실패를 했어. 예. 그러면 무조건 던지세요. 저럴 때 많은 개인들이 액션을 취하지 못하세요. 당황하셔가지고. 내일 오를까 뭐 이런 생각도 예. 들 수도 있고. 진짜인가? 근데 진짜인 걸 아니고 떠서 뉴스에 진짜라고 나왔어요. 그 서로 얼굴 붉히고 끝나버렸잖아요. 아무 소득 없어요. 그러면 저기서 만약에 정상회담 또 언제 열릴지 누가 알아요? 그 후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후로 북한과 미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도 이 상태예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아난티란 기업은 지금도 주가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 회사는 자기 이제 본업이 있잖아요. 그건 잘 관계 없이 그냥 저걸로만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만 올랐기 때문에. 저걸로 올랐기 때문에 저게 깨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회사만의 뭔가 장점으로 올라갔으면 저거랑 상관없이 갔으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저렇게 급격하게 네. 떨어지지도 않았을 근데 테고. 그래서 올라가는 이유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기업이 왜 올라가는지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빠졌을 때 내가 대처가 가능해요.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한 그 이유로 올라간 건지 네.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저 아난티나 남북경협주 갖고 계신 분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정상회담 해야 돼요. 그럼 복원할 수도 있어요. 북미 관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남북 관계, 지금 남북 관계도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쵸. 예전처럼 예. 아무런 대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아직은. 자, 마지막 저희 이제 긴 시간 끝내고 네. 이제 마지막 우리 부록으로 좋은 주식을 사는 3단계. 예,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미리 봤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아니 쉽진 않죠. 근데 저기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와이민 저기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운영하시는 그 블로그인데 네네. 이제 그 일단 첫 번째가 좋은 주식을 발견할 수 있는 저거는 사실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공부를 해봐야 돼요. 산업 공부, 내가 아이디어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주식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건설주 말씀드렸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 꾸준하게 현금을 창출하는데 그 현금을 창출하면서 가격까지 싸면 좋잖아요. 그럼 착한 기업이죠. 대표적인 게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를 내가 발굴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 건설회사는 분명히 뭔가 공급만 열리면 될 텐데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건설회사가 어떨 때 간다는 거. 예, 그러니까 미리 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찰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 통찰력은 그냥 멀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티플이 언제 좋아질까? 그거를 내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저 통찰력은 이제 알겠는데 아직은 그게 발현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가가 엄청 싼데 용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주식 용어는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약간 달리는 말에 타라 뭐 약간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지금 가만히 있어. 네. 근데 얘가 안전뱅이 뭐 말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바닥은 맞는데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나 혼자만.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지금 나 혼자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남들은 저기 가서 막 열광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말 핫한 산업이 있어요. 다 글로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 혼자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재미도 없고 이거 뭐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런 용기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죠. 아까 홈쇼핑이나 메일유업처럼 약간 아무리 봐도 당장 이게 미래도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급만 열어주면 기본적으로 돈은 잘 벌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용기를 물론 안 낼 수도 있지만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공급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 거죠. 내가 용기를 내서 샀어요. 샀는데 안 가요. 그 말이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네, 안 갑니다 절대. 근데 그거를 인내하신 분들이 보상은 어마어마합니다. 남들보다 가장 쌌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하나의 선택인데 내가 지금 제일 핫한 섹터를 들어가서 예를 들면 카카오 너무 핫하잖아요. 내가 여기에 편승할 거냐. 재밌죠. 올라가니까. 근데 앞으로 뭔가 성장을 할 것 같은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근데 남보다 먼저 산 용기까지 발휘했는데 내가 이걸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지수가 2배 가는데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내 옆에 있는 섹터가 쭉쭉쭉 올라가면 네. 마음 아프죠. 정말 힘든데 근데 그런 기업 중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FNF라는 회사가 있어요. FNF요? 뭐 하는 회사냐면 디스커버리 아시죠? 패딩. 요즘 인기 좋잖아요. 그 요즘 회사예요. 뉴스 자주 나오던데. 그리고 모자 하면 MLB. MLB 이게 누구나 하나 다 있는 네, 건데.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또 좋아해요. 중국에서 좋아해요? 중국인들이 예전에요. 네. 면세점 오죠 한국에. 네. MLB 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본 가서 뭔가 꼭 사와야 네. 되는 약간 그런 것처럼. MLB 매장은 무조건 가야 돼요. 그 정도였어요? 네, 거기서 신발 사고 모자 사고 가요. 그 주가 엄청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중국 사람도 못 오잖아요.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근데 브랜드 가치는 어디 안 갑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 회사가 주가 어쨌든 부러져 버렸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패딩도 잘 팔리고 아, 돈 잘 벌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건 중국 사람들이 와야 이 기업이 다시 일어설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해했어요. 근데 이 기업을 이제 그 알고 계신 분들은 이 MLB라는 브랜드는 누가 대체할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애플 아이폰을 왜 사요? 아, 2,000조짜리인데. 예, 사잖아요. 네. MLB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자는 정말 많죠. 브랜드가. 근데 MLB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지?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우리 한국의 10대, 20대 네. 그 세대들도 MLB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럼요. 제가 왜 좋아하지는 그 상품이나 이게 뭐 나빠서가 아니라 굳이 미국의 그 스포츠인데 왜 좋아하지는 그냥. 예. 근데 그걸 FNF가 브랜드 라이센스 따와가지고 만들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아, 이거는 경제적 우리가 진입장벽이라 그래요. 절대 어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메일 유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FNF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브랜드 가치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패딩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디스커버리 패딩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뻐요. 예, 예쁘기도 네, 하고. 잘 만들어요. 예. 근데 어차피 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디스커버리가 붙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그게 브랜드 가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 회사가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제 안 좋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매출 안 될 거라고 생각 주가도 많이 빠졌고 거기다가 뭐 분할까지 안 돼. 회사를 쪼개.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분할하면 또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쪼개지? 브랜드를 쪼개는 건가요? 아니면 브랜드를 쪼개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지주사랑 아, 사업회사가 나눠요. 사업회사가 되게 좋아요. 모든 거 다 가져가요. 근데 어쨌든 분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주가가 그때 11만 원 예전에 최고가 12만 원 막 이랬는데 8만 원도 깨져버린 거예요. 아, 엄청 빠졌어요. 통찰력이 있는 분들은 언젠가는 코로나 끝날 텐데. 여행 다시 이제 예, 활성화될 텐데. 그걸 이제 통찰을 하신 분들은 거기서부터 사신 거예요. 예, 너무 싼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 못 오니까 중국에 아예 진출해 버렸어요. 아, 진짜. 중국에 그냥 매장을 내버려요.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방법이다. 예, 방법이 있던 거예요. 근데 물론 면세점만큼은 아니더라도 근데 뭔가 어쨌든 하나의 매장을 내면 되는 거고 또 중국에도 면세점이 있어요. 하이난 면세점. 아, 이런 데 해남. 예, 거기다가 이제 입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 안 팔리더라도 어쨌든 고육지책으로 그쪽에서 활로를 뚫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안 돼 가지고 빠졌던 것 중에 일부는 만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통찰력까지는 이제 저는 사실 이 회사를 몰랐으니까. 네. 근데 이 회사를 아는 분들은 중국 사람들 때문에 빠졌는데 네.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용기를 내죠. 용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진짜 힘들어요. 저는 사실 FNF의 가치를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그 당시에도 제가 방송할 때도 많은 분들한테 FNF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인다. 사실 약간 사심도 있었어요. 저는 디스커버리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광고 한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광고? 아니요, 전 그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 제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그 이제 겨울에 디스커버리 패딩 입고 다녔거든요. 저를 알아보신 분들이 진짜 입었네요 막 이랬어요. 아 근데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이 기업은 분명히 백신 나오고 이러면 이제 왕래가 되면 진짜 회복될 기업인데 주가도 너무 싸고 여기서 잃을 게 뭐가 있냐.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용기까지 낸 거예요. 사자. 근데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인내심이 왜 힘든지 아세요? 그때 11월, 12월에 지수가 날아갈 때입니다. 아, 근데 나만 안 진짜. 올랐네. 안 올라갔어요. FNF 주가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때 40% 올라갔다. 그때 막 구만전자 막, 예. 막 그때. 미치는 거예요. 아. 알면서도 못 견뎌요. 그럼 이제 네이버 토론방 가면 이제 비웃음. 야, 네. 옆 동네 누군 날아가던데 네. 너는 아직 뭐 하고 있니? 그래서 인내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8만 원에 있던 FNF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0만 원? 15만 원. 구배야. 근데 그 구만전자인 구만전자 8만 전자 됐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저 인내심까지만 딱 연결을 하시면 내가 이 기업을 통찰력 있게 그 인지를 하고 용기 내서 샀잖아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인내심은 몇 달이 걸릴지 솔직히 누구도 몰라. 그거 어떻게 다 맞춰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가 지수 막 날아가고 이럴 때 안 가면 정말 미치거든요. 팔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근데 그걸 이겨내셔야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부자 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 주라도.
이런 기업들이 발굴됐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발굴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이제 앞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거 싹 들어보니까 통찰력, 용기, 인내심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게 아니라 네. 통찰력, 용기 플러스 인내심. 네, 맞아요. 샀으면 인내심까지 장착을 하는 걸로 네,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예요. 용기 인내심까지 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하는 방향. 그렇죠, 그렇죠. 예, 뭐 CEO가 잘못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MLB를 대체하는 엄청난 경쟁력. NBA가 나왔다, 막 예, 이런 거. 뭐 이래버리면 그게 나왔는데 MLB 매출에 타격을 줬어요. 아. 그럼 그때 이건 내가 잘못 본 거예요. 그때는 털고 나오시고 근데 여전히 잘해요. 누구도 침범을 못해요. 그럼 가져가는 거죠. 사실. 그 통찰력에 그것도 추가해야 되겠다. 경쟁자. 항상 예, 이제 말씀하신 예. 것처럼 경쟁자가 들어오면 시장이 달라지니까 예. 항상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네, 맞습니다. 또 우리 연불리님께서는 참 못하시죠. 저는 ETF만 할 수 있어요. 가족도 다들 못하는데. 거 못해요. 어.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그건 이제 선행 매매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막혀 있는 네, 거죠. 법적으로 안 됩니다. 어떤 거 가지고 어떤 게 부족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하시니까 네. 제가 우리 이거 보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통찰력이나 용기까지는 통찰력은 다들 여기 찾아와서 보시는 분들은 통찰력은 네, 이제 있어요.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통찰력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셨겠지만 용기는 이 돈 내 없어도 되겠지 하면서 이제 뭐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네. 사실 뭐 그거까지는 할 수 있다 쳐도 요 인내심은 정말 함께 용기랑 장착을 시켜가지고 그 지금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통찰력이 좀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어차피 이제 백신 나왔으니까 하반기에 우리 마스크 벗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떠올릴 만한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품도 있고 특히 색조 화장품 같은 거 여자분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통찰력을 발휘해서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기업 주가를 보고 이제 본 바닥에 있어요. 매수해서 용기를 내죠. 근데 이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분명히 이거 언젠가 될 텐데 이게 몇 달 갈지 몰라요. 남들은 돈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위지빅 방송 보신 분 네. 아시겠지만 위지빅 했잖아요. 네. 근데 항상 그 토론 게시판 한 번씩 가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 아시죠? 예, 걔 날아갔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은 날아갔는데 이제 그 말 계속 나오니까 제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 가지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시장을 이제 바라보는 눈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통찰력 용기 인내심하고 저희가 화장품이나 뭐 FNF 말씀하셨는데 여행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근데 여행주는 물론 통찰력 있는 분들은 여행주도 보시겠지만 근데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건 남들이 매수하자 할 때 매수하는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요? 제가 안 봤구나.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하자 할 때 매수하는 용기는 관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행주는 통찰력들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미리 주가 다 올라가 버렸어요. 백신에 V자만 나왔는데 예, 사람들 다 예. 사셨구나 이미. 예, 그래서 이미 좀 그러긴 좀 늦은. 근데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용기를 내야 될 시점이에요, 사실. 예, 못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 뭐 그런 종목 섹터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면세점도 있을 수도 있죠. 면세점이 이제 신라 면세점이 네. 이제 나오면서 뭐 신라 호텔 그런 뭐 것도 이거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식자재 회사들. 식자재는 어떤 뭐냐 단체 급식. 요새 학생들 이제 그 옛날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단체 급식을 못 해요. 그 회사들 정말 힘들어졌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업종이네. 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 가죠. 기업체들도 정상 근무를 해요. 그럼 밑에 구내식당. 그런데 납품하잖아요. 식자재 같은 회사들. 아오홈 뭐 예, 이런 거. 예. 그 상장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근데 주가 진짜 안 갔거든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인내심까지 발휘할 수 있느냐. 분명히 언젠가 좋아집니다. 인내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통찰력은 진짜 기본을 준비를 하고 네. 공부를 한 이후에 아까 저희가 이제 이 정도 통찰력 가질 분들은 사실 앞에 제가 뭐 펄을 보시고요, 멀티펄 네. 보시고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차트도 보고 인내심만 탁 장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2배, 3배, 4배, 뭐 30%, 40% 오르는데 나만 안 올랐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얘는 안 오를 주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검증을 하는 거죠. 근데 본인 생각이 아까 FNF처럼 된다고 믿으면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통찰력을 발휘해서 네. 검토를 하는 거고. 네.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사실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네. 1대1 가외 느낌인데 네. 이제 가입이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좋은 소식 많이 계속 전해 주실 거죠? 네, 저희뿐만 아니라 뭐 여러 채널에 나가셔가지고 네. 요즘에 정말 많이 바쁘신데 또 오늘 일찍 들어가서 네. 쉬시고 네. 또 이 영상은 우리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아직은 주식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뭐 그런 열망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긴 시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